예, 주말 잘 쉬었습니까? 10월 27일 월요일 마감 방송 5%입니다. 자, 이번 주 시작도 아주 신나게 잘 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가 슈퍼 이크라서 제가 주말에 열심히 조목조목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자, 미중 회담 중간을 보고 있는 베센트 마퐁이 상당히 성공적인 내용을 전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 선물이 1% 올라가면서 오늘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특히 더 좋고 기분 좋은 게 자, 코스닥이 이제 900포인트 찍었어요. 어떻게 보면 큰 빅수급장에서 유동성 우리는 이제 수급 확장을 좀 보고 있었는데 코스닥에 저는 순환매가 들어오면서 이제 차례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간단히 보고 우리나라 중요하니까 넘어가면, 자, 4,000포인트 코스피, 뭐 제가 주말에 별거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출렁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뭐 외국인 알아서 하겠지만 4,000포인트 코스피도 물론 당연히 좋고, 대신에 이제 코스닥이 뒤늦게 따라오면서 예전 일사직 사이클 똑같이 순서가 돌아오고 있다 봅니다. 특히 바이오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바이오 비중도 많은 분도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900포인트 안착된 이후에 1차 목표가는 1000스닥, 1000포인트 코스닥까지 볼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 사실 지난주에 뭐 바이오가 사실 바닥을 만드는 신호들이 나왔잖아요. 이것저것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오늘은 수급까지 외국인 플러스 시장 머니가 따라 들어오다 보니까 이 바이오 쪽에 차례가 저는 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거래 대응까지 분석하면서 의미를 한번 더 추가해 볼게요. 자, 분명히 종목이 확장되고 돈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가긴 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항상 실적 플러스 빅스윙 기준으로 포트를 집약해 가시면서, 물론 바이오, 조선, 엔터, 화장품까지 순환매가 잘 돌아가 있는 오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종목이 확장되다 보니까 근래 들어서 정권주 추매 1차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제가 확대할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또 지난주에 제가 빅단타 공부했던 로봇까지 있죠. 아직 끝난 것도 아니고 매수 남아 있는데 요거에 대한까지 점검을 하면서 파트 2 얘기도 좀 알차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래 들어서 장이 정말 좋고 이제 순환매도 잘 돌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을 한번 꼭 좀 더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도 잘 같이 시작하시죠. 여전히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요. 자, 크게 보면 미국의 빅매크로 98.7달러, 10년물 장기금리는 4.02, 유가는 61.7불. 자, 빅스는 하락 안정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까지는 아닌데 이번 주에 아마 그 흐름들 보면서 안정되고 있는 흐름이죠. 살짝 흔들더라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큰 흐름상 빅스윙하는 우리 포트는 별로 흔들릴 건 없어요. 가는 거 잘 가져가고 순서 돌아올 거는 키워지니까 오히려 또 순서가 돌아오면서 더 좋은 포트가 되는 거죠. 어제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근래 들어서 유동성에 대한 설명을 더 열심히 드렸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이지만 디베이스먼트, 매시브 리쿼더티는 뭐냐면 화폐 가치 자꾸 떨어져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분들이나 금융자산 쪽으로 돈이 계속 가는, 점점 서민의 어떤 일상적인 그 민생과 다른 금융자산 올라가는 차별화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투자도 마찬가지, 정부의 선호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금리 인하가 하면서 AI 성장으로 가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요. 수십 년 오는 아주 강한 장이지만 이런 특이성 플러스 특히 내년에 중간선거 1년 남았습니다. 1년이 되게 중요하고 트럼프한테는 그 사활을 그려야 되는데 금융 압박까지 하면서 하는 트럼프의 버블링 얘기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죠.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 정정시켜 드릴 것도 있는데, 어쨌든 슈퍼이크 전망은 어제 설명을 조목조목 열심히 드렸기 때문에 어제 거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많이 봐주셨던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베센트가 어제도 만나고 두 번을 만나서 사전 회담이 성공적이라는 얘기를 전했습니다. 정상회담 시진핑 트럼프 만나면 도장을 찍고 기분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보면 베센트 했던 거, 잘 안 될 경우에 대중 그 추가 관세를 100% 때린다 했잖아요. 그런 게 완전히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고, 히토류가 진짜 무섭고 되게 출렁거리게 만들었던 근본적 원인인데, 어쨌든 중국도 지금 아주 강경하게 나오지 않고 히토류 규제를 1년 정도 연기하겠다. 1년 뒤면 어차피 미국 중간선거입니다. 그러면 1년을 살짝 밀어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대두구매, 트럼프한테는 정치적으로 그 농가가 되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강한 빅팜들의 여론을 얻을 수 있는 대두구매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또 중국이 얻을 부분은 펜타닐 관세를 20% 막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보여주면서, 만약에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 지금 55%, 57% 막고 있는 대중 관세잖아요. 거기에서 만약 관세를 내려주면 미국도 좋아, 중국도 좋아.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키우면서 오늘 나스닥 선물을 1%나 땡기고 있는 근본이 원인이 되겠죠. 물론 며칠 뒤에 진짜 그렇게 하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흐름상 수급상 상당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미중 정상회담입니다. 자, 주말에 제가 잠깐 오류했는 거는 말씀을 잠깐 드릴 게 있는데 이거 잘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게 미국에 어쨌든 기관들이 4월 5월달 덜 사서 헤지펀드가 수익률이 안 좋다. 기관들이 좀 말도 많고 공매도 치면서 흔들흔들거리지만 버블링의 끝자락 아니란 얘기를 드렸잖아요. 즉 가더라도 중간에서 한 7회나 뭐 7부동성을 말씀 좀 드렸는데 이 하늘색이 미국이 아니에요. 제가 간단히 보고 말씀드리다 오류가 좀 있었는데 이거는 보면은 그로스 레버리지 롱숏 펀드를 쉽게 하는 데가 가장 기본적인 게 헤지 펀드입니다. 근데 헤지 펀드 기간이 미국에는 수급이 기간 플러스 개인이라 있잖아요. 근데 기간 중에 헤지 펀드 수익률이 안 좋은 이유가 얘들이 지금 헤지 펀드 레버리지를 여기 있죠. net 레버리지를 순매수가 많이 줄여놨어요. 지금 뭐 버블이다 뭐다 별별 말이 많다 보니까 지금 6개월째 내내 오를 때 헤지 펀드들 기관들이 그 적극적인 헤지를 줄이면서 그 레버리지를 줄이면서 생각보다 버블링이 줄어들고 있는 과하지 않는 그런 수급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 원래 기관 투자 미장에서는 박힌 돌이거든요. 근데 수년이든 얼마든 우리나라 서학개미 들어가셨던 이 커지고 있는 개인 수급이 상대를 레버리지로 막 강하게 하고 매매를 막 심하게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안 좋은 거는 단타를 심하게 치든지 레버리지 큰 거, 빔 주식은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런 개인 대 기관들의 수급 측면에서 기관들이 버블링을 막 키우는 역할을 지금 안 하고 있는 얘기예요. 특히 헤지펀드 쪽에서. 자, 그런 면에서 버블링이 끝자락이 아니라 제가 말했던 7부 능선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오류를 정정하면서 미국의 수급 상황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꾸준하게 우리 시황을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빌드업 되시면서 시장을 잘 따라가신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제가 미국을 볼 때 네 가지 싸가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크게 완전히 바뀌거나 부러질 만한 게 있습니까? 아직은 없어요.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주 슈퍼웨크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제가 설명을 어제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이슈가 보시면 29일 날부터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29일 날 우리나라 하이닉스도 오전 9시 수요일 날 실적 발표가 있죠. 그때부터 빅테크들 뭐 FMC 나오는 것들, 그다음 미중, 그다음 한중, 그다음에 미일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보면서 정산을 챙기겠습니다. 자, 미국 간단히 보고 넘어가고 어차피 지금 아시아 우리나라 좋기 때문에 설명 좀 드려보면 이거 왔다 갔다 하지. 자, 금은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금 어차피 4,300 넘어갈 때 대중이 쏠렸다. 이 흐름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면 내년에 또 그럴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대중 쏠림과 그 사이클 아시란 얘기로 한번 금을 얘기 드렸던 부분에서 금이 이제 4,076불에서 당분간 출렁거릴 거예요. 한번 크게 빡 때렸다 했잖아. 3년 내내 안전자산 주주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물론 유동성이 좋기 때문에 확 꺾이지도 않겠지만 4,000포인트 초반에서 등락된 흐름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10월 20일 날 대중 쏠림이 좀 과하다는 얘기 드린 이후에 조정기 등락지를 거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돈이 들어와서 어디로 갈 거냐? 우리나라 들어올 수도 있고 미국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비트코인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비트코인도 10월 10일 날 엄청나게 파산했죠. 이때입니다. 트럼프가 뭐 목리 부렸을 때인데 이때 코인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한번 크게 파산되고 크게 털렸습니다. 이게 수급의 무서운 면인데 그런 이후에 10만 초반 중반에 지지를 받고 11만 5천 불로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슈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참가보는 비트코인을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한번 보시고. 자, 비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각자도 수익 유럽보다는 이머징이 좋습니다. 밸류도 그렇고 수급도 지금 들어오는 상태인데 어쨌든 미국 따라가는 유럽에서도 영국 정도는 신고가 내고 있죠. 한번 참고해 주시고. 자, 일본이 오늘 2.2% 급등했어요. 자, 다카이치가 연정 때문에 고민이 많았지만 지지율이 거의 이제 젊은 세대도 그렇고 71%입니다. 역대로 아마 3위인가 4위로 보고 있던데,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을 좀 얻고 있는 상태인데, 자, 내일 미일 정상회담 있죠. 보니까 일본인을 최우선으로 약간 일본판 마가처럼 다카이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5,500불이 절대 부담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그러면 보면서 지금 흐름 자체는 어떤 정책이나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를 살리면서 5만 포인트 넘어갔어요. 니케이가. 일본도 잘 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는 정말 가난한 일본인들이 정시로 좀 들어가고 있는 버블링 만드는 대중 투자 흐름도 확대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중국, 홍콩 1% 올랐어요. 지금 4중전에 잘 끝났는데 뭐 몇 개로 요약을 하면 기술 자립하겠다.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산업 고도화 플러스 내수 성장 이 부분에 대해서 흐름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미중 정상회담도 중국 홍콩 기대하면서 1% 올랐습니다. 자, 대만 항상 보고 있는 AI 버블링의 지표 종목인데 금요일에 쉬었어요. 휴장이었는데 오늘은 2% 넘게 급등하면서 신고가 잘 내고 있습니다. 잘 내고 있고 요것도 하나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우리나라가 워낙 쌌어요. 그래서 저 PBR이 0.8에서 정상화되는 단계에서 1.3이 왔는데 이제는 성장가에 붙는다 했잖아. 우리나라 수익이나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 성장도 봐야 되기 때문에 요 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PR입니다. 우리나라 PR이 이제 12배야. 그래도 12배야. 대만이 19배, 홍콩 19배, 인도는 24배입니다. 너무 비싸고 싱가포르도 15배, 되게 싸다고 보는 중국도 12배인데 우리나라 여전히 PBR 보던 너무 싸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기로 출렁거리고 뭐하든 간에 자신감 절대 잊지 마시고 순환매까지 볼 수 있다. 자, 우리나라 넘어옵니다. 자, 대상승 불극장에서 우리는 4,000포인트 안착되는 과정, 4,039포인트네요. 오늘 골고루 또 순환매 잘 됐고 특히나 제가 보는 코스닥 901포인트입니다. 자, 저는 901포인트 안착이 되면서 1000포인트까지 1차 목표로 보고 있어요. 자, 방금 말했던 저밸류 탈피, 이제 성장도 붙으니까 PER, PBR 둘 다 좋고, 자, 제가 말하는 이 외국인들, 빅머니 주퍼가 외국인들이잖아요. 얘들이 다 컨트롤 해요. 얘들이 어쨌든 지금 코스닥도 사면서 종목 확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저는 차례 돌아왔다 말씀을 드리고, 이번 주 에이펙 미중회담,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까지, 한미 정상회담 살짝 삐걱거리는 것 같던데, 자, 코스피는 4차 안착 과정, 코스닥도 차례 온다. 되게 기분 좋을 분 많으실 것 같은데 900 안착 과정 거친 이후에 또 등락되더라도 1000스닥까지 가보자. 자, 개인의 따끔도 슬슬 들어와요. 80조 안착되는 과정이니까 종목이 확장되어 순환매 되더라도 포트를 대장별로 꾸리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섹터를 보면 지금 삼정과 하닉스도 약간 차별화되게 말씀드리잖아요. 여전히 출렁거리고 4천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거 보이죠. 10조 사 앞으로 저는 20조 더 살 수 있다 보는 삼정 기준으로 계속 키워가시고, 자, 29일날 실적이 하이닉스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살짝 팔고 조금 급하고 변동을 따지는 기관 플러스 개인이 붙고 있는 하이니까 조금 차이를 보면서 두 개 보시고요. 자, 바이오가 턴이 됩니다. 자, 지난주부터 제가 쌈바다 뭐다 뭐 헬스케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바닥 신호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드디어 수급까지 붙으면서 코스닥이 1등, 자, 바이오 대장인 알테오젠, 어차피 작년에 4월부터 우리는 4배나 키우고 있습니다. 잠깐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사이클에서 머리 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50만원 신고가 시도한다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로노이가 재료가 나왔거든요. 보통 보로노이 나왔을 때 바이오가 안 좋으면 세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얘가 또 신고가 가면서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 특히 비만 테마 이슈들 있죠. 우리 비만 테마 두 개 갖고 있는 것들이 오늘 다 많이 올랐습니다. 자, 바이오 턴. 자, 그 다음에 종목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오늘 조선 강세를 좀 보였는데 HD현대에서 미국 최대 조선사와 협력하는 합의각서를 맺었다. 이런 재료 때문에 10% 넘게 올랐고, 뭐 삼성중업 같은 많이 올랐죠. 우리도 1차 매수한 것도 있지만, 그 다음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소로 방문할 수 있다. 뭐 거기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물론 확정적인 건 아니에요. 오늘 좀 많이 올랐던 순환매 사운드 있었고요. 대신에 제가 조금 단기 빅단타, 그 다음 실적의 약세를 보인다는 2차전지, 물론 ESS 때문에 AI 관련해서 좀 그 테마나 뭐 수급을 볼 수 있지만 분명히 실적 지점 가면 2차전지는 조금 부담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레이딩 바이 구간이지만 이 단타, 트레이딩 고수익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매물 한 마씩 맞았어요. 자, 그 외 자동차, 은행 지주, 전력, 원전, 방산 종목들이 확산되면서 흐름들이 괜찮았습니다. 근데 꼭 아셔야 될 거는 테마 전체 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파도들이 말씀드릴 때 실적이든 수급이든 대장주 잡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진짜 중요하죠. 테마 섹터 다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자, 주포인 외국인들이 오늘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쭉 더 샀습니다. 간만에 들어왔죠. 간만에 들어오고 2천억 정도 샀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코스피 보는 사람, 코스닥 보는 사람들이 빅머니 힘을 더 냈던 날이었고, 자, 코스피는 4천에서 어떨까요? 뭐 삼전 하이닉스 나쁠 거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외국인이 알아서 할 텐데 여기서부터 막 가는 거를 치고 하는 게 아니라 2차 전지가 단기 매매가 나온 것처럼 급춤에 자제하시면서, 우리 물론 팔 건 없지만 삼전 기준 집중하시면서 4천선에서 등락을 좀 보고 있습니다.
3,900에서 살짝 더 올라간 수준이죠.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순환매를 기다리면서 이번에 따라가는 그런 들은 보고 있죠. 연기은 괜찮고요. 자, 개인의 따끔이 80조 안착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81조라서 확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자, 지난 주말도 얘기 드렸나? 그 개인들이 금요일날 2조를 팔았다. 개인들 팔고 팔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분명히 들어와요. 가는 것들 붙어서 단타다 치고 빅단타도 들어가지만 기관들이 2조로 샀잖아요. 1조로 샀는데 그 중에서 금투가 엄청나게 많이 샀어요. 기관이 금투로 찍히는 거는 개인들이 ETF로 사는 겁니다. 종목 이것저것 고르기 힘들 때 ETF로 사면 이 증권사 수수료도 많이 늘고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패시업하게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한번 체크 꼭 해보시면서, 자, 수개월째 수십조로 팔아놨기 때문에 개인들은 충분하게 종목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는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자, 거래대금. 자, 거래대금을 얘기 드리면서 제가 이번 우리 올해 초에 5월달, 6월달에도 바닥을 잡았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자, 거래대금은 외국인들 주포로 만들었던 공포에 살 때 오히려 개인들은 바닥을 만들고 거래가 최고로 줄어요. 거래가 최고로 줄 때 지수가 바닥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보는 포인트 중에 한 개인데, 2020년에 코로나 그렇게 막 버블장애 됐을 때도 거래대금이 상승을 하면서 지수가 올랐고 개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죠. 그때는 개인들 주도 장세였는데, 그런 이후 23년 2차전지 갈 때도 거래대금 올랐죠. 코스닥 기준인데 지금은 바닥 쳐도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니 많이 하면서 이제 바이오 올라가게 되면 이 흐름들이 거래대금에서 바닥치고 반등을 줄 거라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피도 보시면 흐름들이 지금 올라가는 상방을 볼 수 있는데요. 똑같이 2020년도 그랬고 23년도 그랬지만 얘는 이미 올해부터 3전 한익수 거래가 몰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코스닥보다는 슬슬 올라가는 흐름 보여요. 이 흐름이 앞으로 저는 코스피는 당연히 기본으로 가고 코스닥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래대금 증가와 대중 유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죠? 결론적으로 정권주를 꼭 필히 편입하셔야 돼요. 물론 바닥은 5월달, 6월달에 났지만 지금부터 종목 확대되고 대중이 들어오고 코스닥이 가게 되면 우리는 우선주가에서 정제가에 포함하면서 정권주 비중을 확대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사는 건 아니고 다 이유가 있어요. 자, 한미 협상 과정에서 이 통이 그랬습니다. 지금 분명히 트럼프는 야 하자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대통령 말로 3,500억 불 대미 투자는 아직 쟁점이 남아있다. 여전히 교착된다 보기 때문에 에펙회담 때 딱딱 도장 찍고 하는 타결기들 낮추시는 게 좋아요. 관계되는 조선 2차전지 반도체 의약품들이 좀 출렁거릴 수 있는데 이런 얘기 되면 여전히 수급 기준이다 보니까 그런 재료와 함께 움직였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섹터 테마는 우리 파트 2에서 종목별 말씀드릴 거고요. 분명히 늦지 않았어요. 3전 한익수 없다고 나쁠 게 아니라 또 순서가 돌아올 수 있는 유동성장, 우리나라 성장까지 볼 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자금이든 뭐 계속 키우시는 자금이든 계속 우리 파트 2에서 말씀을 더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KSHH님 5개월째 가입하고 계시고요. SJ님 2개월째 가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자, 섹터 전체보다는 항상 선별되는 종목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 멤버십에서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